欢迎来到沪江朗夏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개인 경제활동 과제 2 듣고 편지 쓰기 저하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듣기 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경제 관련 책, 도서죠? 도서를 자주 읽으세요? 읽고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자, 오늘 우리 한 경제 서적에 대한 리뷰에 대한 듣기입니다. 리뷰가 뭐냐고요? 책이 새로 나오면 그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소개하는 글들을 씁니다. 바로 새로 나온 책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리뷰라고 합니다. 자, 또 듣기 전에요. 우리 어떤 부분 주의해서 잘 들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133쪽입니다. 다음을 잘 듣고 소개하고 있는 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들어주면 되겠죠? 1번, 돈과 경제에 관한 청소년용 경제교과서. 2번, 청소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담긴 책. 3번, 돈에 대한 바른 가치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용 책. 4번,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청소년용 재테크 방법서. 자, 보기 2번하고 4번은 주로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한 건데 4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더 추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경제에 대한 책이라는 건데 3번이 조금 더 구체적이죠. 돈에 대한 가치관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돈에 대해 어떤 가치를 가지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쓴 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부분 잘 듣기 위해서요. 세부 내용 듣기로 에에 대해서 대한 이런 표현 잘 들어주시면은 뭐에 대한 책인지 잘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같은 표현으로요. 을을 다루다 이런 것들 들어주시면은 이 책이 도대체 뭘 소개하는 거지? 이 부분을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듣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청소년들에게 돈의 가치와 철학을 전해주는 회계사 아빠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비룡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경제 이론을 다루는 기존의 청소년 경제서들과 달리 돈을 대하는 바른 자세와 지혜로운 돈 씀씀이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돈을 다루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돈이 가진 여러 가지 속성과 위험성뿐만 아니라 사금융, 국민연금, 내 집 장만, 주식 투자 가치, 오늘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문제까지 다루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자, 우리 스크립트 보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스크립트죠? 먼저 단어 확인입니다. 출간되다, 기존, 씀씀이, 실질적이다, 속성, 사금융, 국민연금. 자, 먼저 무엇에 대한 책인지 우리 앞부분 보면 알 수 있었죠? 청소년들에게 돈의 가치와 철학을 전해주다 앞부분에 무엇에 대한 책인지가 먼저 소개됐고요. 자, 돈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대상은 청소년들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 보면 알 수 있죠? 모모와 달리, 이 부분이요. 달리 뒷부분에, 자, 우리 아까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표현이 나왔었죠? 에 관하여 바로 나왔었습니다. 에 관하여 앞부분에 보면은 돈을 대하는 바른 자세와 지혜로운 돈 씀씀이에 관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주고 있다, 전해주고 있다, 다 같은 맥락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돈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바른 자세, 또 철학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무엇에 대한 책인지 정답 골라주면요. 3번이 적당하겠죠? 2번, 4번,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건 아니고 경제에 관한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가치와 철학, 지혜와 바른 자세 등에 대한 거였죠? 자,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번입니다. 다음 위 책의 차례를 읽고 오른쪽의 편지 내용과 연결하십시오. 자, 책 앞부분에 먼저 차례 나오죠? 자, 그럼 저하고 같이 차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맞는 편지 내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례로는 돈에 관한 철학을 가져라였습니다. 자, 철학 좀 어렵죠? 철학은 어쨌든 관념, 생각, 뭐 이런 것들이죠. 돈에 대해 생각을 해라, 뭐 이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 편지로 돈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단다. 네 번째 편지로 돈은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해 돈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례와 적절한 편지 내용 찾아주면 어떤 게 될까요? 자, 여러분이 먼저 찾아봐 주세요. 네, 바로 첫 번째 편지 부분하고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자, 다른 사람의 돈을 받을 때는 네가 하는 노동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렴. 네가 받는 돈은 다른 사람이 힘들게 노력하여 번 돈이란다. 라는 돈의 의미와 돈과 노동력이 대비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돈에 대한 가치, 생각, 철학, 그리고 돈의 의미, 돈이 어떠한 대가를 의미하는지를 노동력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와 연결해주면 적절하겠네요. 자, 두 번째 차례 부분 봐주세요. 왼쪽 부분이죠. 돈의 무서운 힘을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이거죠. 여섯 번째 편지. 돈은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어. 일곱 번째 편지. 보증을 서는 것은 너무 위험해. 자, 돈이 가진 무서운 힘. 다른 말로 바꿔서 잔인하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돈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면 되겠죠? 네, 바로 세 번째 편지를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은 잔인한 힘을 가졌단다. 그 힘은 사람들 사이의 우정과 애정마저도 해칠 수 있을 만큼 강하단다. 돈 때문에 사람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세 번째 차례 부분 봐주세요. 돈을 지혜롭게 다뤄라. 14번째 편지. 돈 앞에서는 공격보다 수비에 신경 써라. 15번째 편지. 돈을 다룰 때는 의심살 행동을 하지 마라.
의심을 사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심을 받다로 바꿔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의심을 산다라는 거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어쨌든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게 되는 거. 자, 우리 경제적으로는 신용을 잃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해서 골라주시면요. 마지막 편지 부분 골라주시면 좋겠네요. 돈을 조금이라도 허술히 관리했다가는 신용을 잃게 된단다. 다른 사람이 못 믿게 된다는 소리죠. 남의 돈을 맡게 되면 동전 하나까지도 주의해야 한단다. 라는 돈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받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차례 네 번째 부분 봐주시겠습니다. 사업과 투자의 원칙을 지켜라. 21번째 편지, 머리와 꼬리는 내줘라. 22번째 편지, 큰 돈과 작은 돈으로 나누어 관리해라. 자, 투자 설명 방법 찾아주면 되겠죠? 편지의 두 번째 부분이 딱 첫 번째 단어부터가 투자 나오죠? 바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과한 욕심은 버리고 적당한 단계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단다. 전부 가지려 하다가는 큰 손해를 보기 쉽단다. 라는 투자에 대한 방법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례 부분 봐주시면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라. 26번째 편지, 보험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해줘. 27번째 편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보험을 골라라. 자, 여기서요, 우리가 찾아줄 거, 지금 보면 미래의 위험에 대비. 자, 준비를 잘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보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에 대해 찾는 거 바로 맞은편에 있죠? 자, 우리 편지 부분. 네 번째 편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을 계약할 때는 보험회사의 재정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단다. 그 중에서도 투자 기능이 추가된 복잡한 보험은 주의하렴.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은요, 세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적절한 편지 부분이 없네요. 자, 넘어가 주시겠습니다. 교재 134쪽입니다. 3번. 다음은 32번째 편지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어떤 답장을 쓰겠습니까? 자, 먼저요. 32번째 편지의 일부. 아버지가 나에게 써준 편지를 봐주시고 그 후에 우리 답장 쓰기, 편지 쓰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먼저 교재 134쪽 편지 글입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에 써놓은 것은 잘라놓은 글은 바로 편지글의 처음 부분입니다. 자, 편지글의 처음 부분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첫 번째, 화제가 제시됩니다. 자,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한 게 나오는데, 자, 그 부분이 뭐죠? 네, 바로 앞부분에 나오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라는 질문을 딸에게 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편지의 전체의 화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 의견이 제시되죠. 자, 개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그게 내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할지를 좀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돈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함. 이게 바로 아빠의 의견인 거죠. 우리 본문에서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주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런데 뒷부분 찾아주시면 되죠. 그런데, 하지만, 그렇지만 뒷부분이요. 자,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편지 처음 부분 살펴봤고요. 어쨌든 아빠가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딸하고 얘기해보고 싶고, 자, 그리고 어쨌든 아빠의 결론은 돈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편지글 가운데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편지글 가운데 부분에서는 주로 하고 싶은 말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자, 하고 싶은 말 찾아주면요. 네, 첫 번째로는 그렇지만 뒷부분이죠. 자, 제가 계속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만 뒷부분에
주로 하고 싶은 이야기의 요지가 있습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주제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뭐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답은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편집을 마지막 부분은요, 이제 정리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내용 점점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 인사해 주면 되고요.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등을 밝혀주는 거죠. 자, 여기서요, 우리 마지막 부분의 주요 내용은 하지만 역시 뒷부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편지들을 가끔 꺼내어 다시 읽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야 해서 당장 도움이 되지 않고 당장 느끼지 못하더라도 천천히 무슨 말인지 나중에 살면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빠에게도 이 편지를 쓰는 시간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쓴 편지글 살펴보면서요. 편지글의 형식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처음 부분에서는 먼저 부르는 말, 누구에게 쓰는지, 그리고 인사말, 자연스럽게 인사해 주시면 되고, 자, 한국 사람들 습관, 이 편지에선 아버지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요지를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 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고요. 마지막 끝부분에서 끝인사 및 쓴 날짜, 그 밖에 더 하고 싶은 말, 추신으로 덧붙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형식에 의해서 편지 쓰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빠에게 보내는 답장입니다. 부르는 말 먼저 해주셔야 되죠. 누구에게 쓰는 건지를 밝혀주셔야 하겠습니다. 아빠가 쓴 편지에 대한 답장이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쓰는 편지죠? 네. 아버지께 쓰는 편지죠? 자, 한국어에서는 제 아버지라고 안 하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자, 우리 아버지께 앞에다가 조금 수식해주는 말 붙여보겠습니다.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도 붙여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 써줘 볼게요. 자, 안부 묻겠습니다. 자, 안부로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 건강에 대한 거죠. 특히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 때는 건강에 대한 안부만큼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또 없어요. 자, 건강 조심하세요를 안부로 하되 앞에다가 좀 다른 것들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아빠가 많이 바빠 보여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많이 바빠 보이시던데 건강 조심하세요. 이걸 안부로 놓고요. 자, 그런데 먼저 앞에다가 또 아빠에 대한 본인의 마음들 간단하게 붙여보겠습니다. 어떤 아빠인지, 어떤 우리 아빠인지를 앞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항상 가족을 생각하고 또 좋은 아빠예요. 회사에서는 항상 인정받는 전문가예요. 자, 가족을 항상 생각하는 좋은 아빠,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전문가. 자, 이 부분으로 아빠를 수식해주면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자, 먼저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자, 저라면 이렇게 해보겠어요. 같이 확인해주세요. 항상 가족을 생각하며 좋은 아빠로서 또 회사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인 우리 아빠. 요즘 일이 많이 바빠 보이시던데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안부 물어주고요. 다음 내용 도입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내가 할 말이 뭔지를 먼저 살짝 꺼내서 알려주는 거죠. 자, 아빠의 편지를 읽고 생각이 많아졌다. 자, 그리고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특히 많이 생각했다. 자, 여러분이 먼저 이런 말들을 편지글로 쓸 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서 써주세요. 자, 제가 제시하는 건 모범 답안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써야 한다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편지를 읽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직 철이 없어서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인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편집을 가운데 부분 같이 완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고 싶은 말 1입니다. 자, 돈을 중요시하는 요즘 현상을 먼저 설명하고, 자, 돈이 없거나 유행에 못 따라가다를 우리 공부했던 문법 는, 은, 다고와 연결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즘 그런 현상 있잖아요. 자, 세상에서 어쨌든 돈이 많이 인정을 받고 있어요. 돈을 다른 말로 물질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물질로 인정받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자, 지금 학생이겠죠? 딸은. 자, 청소년이라고 했으니까요, 앞부분에서. 학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돈이 없거나 유행을 못 따라가다를 은는 다고 사용해서 따돌림을 시키는 게 정말 다반사다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따돌림이라는 거 뭐냐면요. 자, 돈이 없고 이 친구가 좀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고 이상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말도 안 하고 놀지도 않고 그 친구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무섭죠? 자, 다반사다. 이 말은요, 굉장히 자주 있는 현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따돌림입니다. 자, 어떻게 문장 만들어주면 되죠? 네. 요즘 세상은 물질로 인정받는 세상이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정. 그리고 학교에서도 돈이 없거나 유행에 못 따라간다고 따돌림을 시키는 게 정말 다반사예요.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는 문제 제기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문제일 거예요. 문형 사용해서 그 안에 자, 어떤 문제인지를 자기의 의견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바로 돈을 중시하는 요즘 시대가 만들어내다 하면요. 자, 이러한 현상이 바로 돈을 중시하는 요즘 시대가 만들어낸 문제일 거예요. 말해주면 되겠고요.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요지 붙여보겠습니다. 자, 자기 생각에도 아빠 말처럼 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다를 자, 아닐 거라 생각해요. 앞에 붙여보겠습니다. 네. 저도 돈이 인생의 제일의 가치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하고 싶은 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요. 돈 말고 그럼 뭐가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야겠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하고 싶은 요지는요. 돈의 올바른 사용법도 잘 생각해 보겠다. 자, 인생의 가치와 특히 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겠다로 나누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요지를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문장 만들어 주세요. 자, 다음은 제가 제시하는 모범 답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아빠가 제게 던지신 질문에 대해 쉽게 쓰려면 제게 한 질문에 대해 뭐 이렇게도 상관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할 게 무엇일지. 그리고 어쨌든 인생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돈의 가치를 어떻게 놓고 또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생각해 볼게요. 라고 아빠한테 약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요지 뒤에 좀 아빠한테 애교 좀 부려볼게요.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부분이요. 자, 왜냐면 아직 난 청소년이에요.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아요. 자,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다를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문법 더라도 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말해볼게요. 자, 이렇기는 하지만 이건 인정. 자, 하지만 양보로 답을 잘 찾을 수 있다 붙여서 어떻게 말하면 되죠? 네. 아직 제가 어려서 인생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아빠 같은 좋은 친구, 선생님이 옆에서 함께 해준다면 답을 찾는 일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면은 네. 아빠한테도 감동이 있겠죠? 자, 편집을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내용 마무리해 보겠어요. 자, 주로 내용 마무리는요. 아빠가 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면 좋아요. 그러면서 자, 아빠가 앞에서 언급한 내용 이 부분이 있었어요.
앞으로 인생에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겠지 하는 부분이요. 자, 그렇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에는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고 친구는 아빠다 라는 부분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보실게요. 자, 여러분이 먼저 써주시고요. 자, 제가 제시하는 모범 답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인생에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제 인생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자 친구는 아빠라는 거 아시죠? 하고 애교 부려주세요. 자, 그리고요. 또 아빠가 이런 말 했어요. 아빠가 해준 말들 꺼내보고 또 꺼내보면서 힘들 때마다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요. 저 그렇게 할게요. 라는 말, 자, 앞부분 말 그대로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아빠가 해준 말들 꺼내보고 또 꺼내보면서 힘들 때마다 다시 기억할게요. 말해주시고요. 자, 이제 인사해보겠습니다. 자, 아빠 일이 굉장히 바빠요. 일이 바쁘다. 이거 인정. 자, 하지만 이렇게 양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더라도 사용해서요. 말해보겠습니다. 일이 바쁘다. 건강 항상 잘 챙기세요. 자, 연결해서 어떻게 말하면 좋죠? 네. 일 바쁘시더라도 건강 항상 잘 챙기세요. 해주면 되겠네요. 자, 감사해요, 아빠. 그리고 사랑해요. 정도의 인사 붙여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쓴 날짜와 자, 그리고 자기 이름 뒤에 자,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누구누구 올림이라고 올림을 붙여줘서 누가 썼는지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딸, 올림 써서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요. 경제에 관한 청소년용 도서에 대한 듣기, 도서 리뷰를 잘 듣고 자,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그리고 편지 글쓰기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 부분이 거의 끝나가요. 자, 다음 시간 총복습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